지인들이랑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네 이래서 그 남이 들을 정도였는데 나 때렸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하니까 이쪽이 머리 아프고 또 눈알이 빠지듯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왜 머리 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뭔가가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CT를 찍더라고요.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쪽은 동그랗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다 짧고 여기 관절이라 하더라고요. 턱 관절.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턱 관절은 인체에서 하나뿐인 양측성 관절로 좌우 상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턱 관절은 이제 귀 앞쪽에 있는 턱을 움직이는 관절, 이 관절과 그 턱을 움직이는 주변의 이제 근육과 인대 이런 것들에 발생하는 통증과 기능 이상 등을 통칭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딸깍딸깍 나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딱딱딱 주변에서 들릴 정도 크게 난다든지 심해지면 갈리는 듯한 모래가 갈리는 듯한 소리,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증상으로는 통증. 귀 앞쪽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귀에서 이명이 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턱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통증, 두통이 편두통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능 이상, 말하고 먹고 씹는 이런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입을 벌릴 때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씹는데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턱 관절의 통증 자체가 관절과 근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씹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치아의 상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 관절과 치아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과 치료의 한 분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육의 문제였을 때는 비교적 회복이 쉽고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관절의 문제로 발전이 되었을 때는 치료 방법도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턱 관절 질환은 관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턱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턱이 보내는 경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맞춤형 치료로 턱의 기능과 균형을 바로잡는 장용욱 구강외과 전문의. 턱 관절 질환, 이 악물고 참다간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박익수 구강외과 전문의. 턱에도 디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안봉란 씨는 3개월 전 턱관절 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는데요. 처음에 왼쪽 아래쪽에 이제 어금니 그 임플란트를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입 벌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꾸 뻑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다물었다 폈다 이런 거 소리가 선생님이 소리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턱관절인 거예요. 그래서 두통 없으세요? 그래서 두통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철물로 끼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두통도 줄고 치료가 됩니다. 쌈을 싸먹거나 이러면 턱이 끝까지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해서 싹 밀어 넣어야 되고, 하품하면은 뻑 이렇게 소리 나고, 콕 하고 찌르는 통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통 있고, 눈에 통증이 심했어요.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를 앙다무는 버릇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셰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앙다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게 안 고치면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눈의 통증도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치료를 하게 됐어요.
아 해보시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아 물어보시고 아 어머니 이거 밥 먹을 때도 이 정도 소리 나요? 밥 먹을 때는 네. 막 입을 크게 이렇게 안 벌리는데 네, 뭐 네. 상추 쌈 이런 거 네, 먹을 때 네. 뻑하죠. 빡 소리 나죠. 네. 물어보시고 아 지금 높이 괜찮으시죠? 네. 아 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뭐 전 인구의 10명 중에 3명 정도까지도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턱관절 자체가 귀 앞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가 나도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을 정도로 크게 뭐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운동에 제한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권유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이렇게 좀 꽉꽉 깨무시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보면 여기 안쪽에 아래턱뼈 사진인데 네.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위쪽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젊은 시절부터 이게 좀 힘이 세셨던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 툭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좀 쌓여 그럼 있죠. 입을 이렇게 좀 벌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소리를 N 소리 내보시면 N 하면 이제 혀가 입천장 뒤쪽에 거기에 네. 닿는데 그러면 치아랑 치아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턱이 되게 편한 위치이기 때문에 깨물지 말고 살짝 벌리고 있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어금니 쪽을 회복을 시켜주어서 한쪽으로 씹는 습관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고요. 그다음에 턱관절에 끼는 이제 전방 재위치 장치라는 것을 밤에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었던 뭐 두통이라든지 뭐 눈까지 아프셨다고 하는데 그런 통증이라든지 옆에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뭐 소리, 턱관절 소리 같은 게 많이 좀 부드러워졌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악습관, 뭐 집중하거나 할 때 꽉 깨물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행동요법으로 조금 줄여주면서 많이 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셰프로 일해왔던 안봉란 씨는 현재 잠시 쉬면서 드로잉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만 이전엔 집중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피곤해 하셨어요. 뭐 두통도 있다 하시고 뭐 입을 벌리고 닫고 하면 딱딱딱 소리가 난다고 저보고 들어보라 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하루에 한 5시간씩 그림을 그리세요. 집중력이 좋아지셔갖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죠. 치료 후 건강을 되찾으면서 앞으로의 삶을 희망의 색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야, 진짜 잘 그리시네요.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이왕 사는 길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질 좋은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치과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이게 그 혜택을 받게 됐는데 원인 모르게 자꾸 이 턱과 그다음에 두통과 눈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꼭 치료를 잘 받으셔서 그렇게 좋은 일상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년 전 턱에서 갑작스런 통증이 느껴졌다는 권경자 씨. 대구에 거주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처음에 대구에서 치과를 갔었는데 제가 이가 아픈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갔는데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구강외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CT를 찍더라고요.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쪽은 동그랗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다 닳고 여기 관절이라 하더라고요. 턱 관절.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구강외과가 있다는 것을. 약간 자고 일어나고 몸부림을 칠 때는 약간 다무는 습관이 있었대요. 저는 모르는, 제가 모르는. 로션 바르고 세수하면 여기 서그럭서그럭 낙엽 밟는 소리가 여기 턱에서 났었어요. 근데 여기 약간 소리도 따그락하는 소리도 났었어요. 검사 결과 골관절염이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턱관절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어 발생하는 건데요. 치료를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오랜만에 오셔서 저기 턱관절 CT 다시 찍어봤거든요. 네. 네, 찍어보면서 네. 요 위에 사진이 네. 7개월 전에 올 초에 오셨을 때 네, 네. CT 사진이고 그때 설명드렸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턱관절 뼈의 표면이 약간 이렇게 닳아 있죠. 우리 피부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표면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고울관절염 상태였고 치료를 잘 받고 하셔서 오늘 찍으신 사진 CT를 보니까 그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생이 되는 게 보여요. 예, 여기 둥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위. 예. 원장님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사진. 위에는 없는데 밑에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제가 좋으니까 너무 좋고 네, 뼈가 타게 됐던 게 이렇게 네. 하얗게 덮이고 있는 거라서는 아주 좋네요. 예. 치료 전엔 식사를 할 때도 많이 불편했는데 치료 후 요즘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스플린트 치료를 시행해 증상을 개선했습니다. 맞춤형 교합 안전장치를 제작해 5개월째 착용 중인데요. 딱딱 씹어보시고요. 딱딱딱딱딱. 치아들이 모두 균등하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벌어지는 양이 4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벌어지는 양이 4cm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다 볼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꽉 깨물고 있다 싶을 때는 힘을 빼고 이쪽에 마사지를 살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이쪽도 그러면 이제 두통도 조금 줄어들고 네. 근육이 좀 이완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예. 턱 근육 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있지만 턱관절 뼈와 뼈가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제 뼈가 닳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초기에 치료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씹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턱이 아프다 보니 식사 시간은 먹어야 하는 고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심하게 아프니까 육포도 못 먹고 과일 같은 것도 못 먹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은 과일도 먹고 육포도 이제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씩은 잘 먹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현재는 치료를 통해 먹는 즐거움을 되찾고 있는데요.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며 건강 관리에도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산책 메이트는 아들인데요. 처음엔 엄마에 대한 걱정이 많았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엄마가 지금 두통이 있다 해가지고 어디를 가도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이제 엄마랑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오면서 엄마 턱관절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안 아프다고 하니까 참 잘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턱이 머리 쪽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찾고 나서는 찾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게 소중한구나 하는 걸 느꼈다.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이제 열심히 살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도 열심히 돌보고 살아야죠. 즐겁게. 보통은 턱관절 질환은 여성에게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도 있고 이런 안 좋은 뭐 악습관 등이 근골격계나 이제 관절에 영향을 미칠 때 여성분들의 뭐 관절이나 근골격계가 조금 더 취약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분들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등도 턱관절의 원인으로 좀 지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자면서 이갈이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최근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갈이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갈이 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이가는 거를 아예 몰랐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조금 뻐근하고 가끔씩 두통이 있는 게 이가는 것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자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이갈이 소리를 녹음해뒀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들었을 땐
이게 진짜 사람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놀랐고요. 지금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이제 치아가 좀 많이 닳고 좀 치아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도 많았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직접 제 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보니까 더욱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고 결국 혼자 해결에 나선 김시흔 씨. 온라인에서 파는 이갈이 장치를 급하게 구매했는데요. 제가 구입한 장치는 이제 딱딱한 장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얘가 흐물흐물하게 변하면 그 상태로 제 입에 넣어서 치아에 맞게 꾹꾹 누르면 그대로 굳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제 치아에 맞게 굳어지는 것 같더라도 다음날 착용해보면 또 조금 안 맞고 이물감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이게 조금 너덜너덜하고 많이 찢기고 해가지고 조금 속상했어요. 밤마다 계속되는 이갈이 치료를 위해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약화시켜 긴장을 풀어줬는데요. 여기에 스플린트 착용도 병행했습니다. 딱딱딱. 증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환자 상태는 어땠나요? 턱 관절의 증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치아에 마모가 있는 상태였고 주변 근육들을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갈이 장치라고 말하는 교합 안정 장치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합 안정 장치는 힘을 줄여주고 그리고 골고루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치아와 턱 관절 그리고 근육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갈이 장치가 치아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아와 장치가 닿을 때 모든 치아가 균일하게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턱이 움직일 때는 부드럽게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갈이 장치는 개인 맞춤형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그런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미세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 가벼운 산책을 하며 신체 근육을 이완해 줍니다. 치료가 끝나면 어떤 걸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턱을 좀 뻐근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치료가 다 끝나면 턱 뻐근한 것도 없을 거라서 이제 남들과 똑같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보고 싶고 여행도 남들처럼 똑같이 편안한 일상을 한번 보내고 싶어요. 야간 이갈이를 방치하게 되면 치아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겠죠. 관절과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새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하면 소나기가 당연히 아프실 겁니다. 치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로 이제 파절이나 마모 그리고 치아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 쪽으로는요, 관절의 통증이나 그리고 관절음, 근육이 비대해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턱관절 장애 환자는 20대 젊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랑 방을 같이 쓰면서 할머니가 이갈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심한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친구랑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잠을 깊이 자는 친구였는데 제 이갈이 소리 때문에 여러 번 깼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면 딱 오는 통증이 턱이 우리하게 꽉 잠긴 느낌이 들고 그리고 관자놀이까지 근육이 뭉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두통은 편두통처럼 심하게 왔었는데 사실 원인은 잘 몰랐었거든요. 가족들이 이갈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편두통이 좀 심한가? 왜 아프지? 이렇게 계속 원인에 대해서 좀 찾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갈이는 본인 스스로 알아채기 힘들죠. 이갈이 작아진단 입 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딱딱 힘있게 하시고 딱딱딱 안 다물어 보시고 좌우로 갔다 갔다 해보시고 갔다. 어금니 쪽에서 걸려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이 악무는 습관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선이
이하고 이 사이에 말려 들어가는 흔적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를 꼭 깨무는 습관이 아직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잘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 있는 통증들은 물리치료나 보톡스를 통해 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턱관절 질환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턱관절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긴장되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나치게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턱 관절 주변에 따뜻한 온수포로 찜질을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2번씩 요가를 다니며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혜연님은 오시면 매일 좀 약간 처져 계시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오면 맨날 머리 아프다, 턱 아프다 이러면서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가 오셔서 이제 요가랑 치료도 꾸준히 병행하셔서 이제는 컨디션도 아주 좋은 상태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도 마음도 많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는 턱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수축하고 턱 주변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꾸준한 운동은 좋은 처방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래도 몸도 뭉치고 얼굴도 같이 좀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예전엔 통증으로 인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었는데 치료를 거듭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도 다 씹어도 개안네. 응. 진작에 할 걸. 뭔가 딱딱한 거 씹을 때 무리가 많이 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한쪽으로만 계속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또 식사 때문에 자극이 가면은 또 그쪽도 아프고 그래서 양쪽으로 좀 식사 고루하는 게 힘들었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도 의식적으로 양쪽으로 씹어야겠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입을 벌리고 이를 어찌 가는지 내가 옆에서 자제를 못 하겠어요. 자제를 못 하겠고 그래 자고 나면 머리 아프다고 또 막 개보린 같은 거 찾아가 먹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 먹으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할매 치고는 애가 씻어 또 죽었더만은 그래도 많이 밝았겠네. 영 좋아해. 영. 저희도 너무 기분 좋으네요. 밝아진 정여운 씨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는데요. 치료를 하면서 그동안 무심코 이어왔던 생활 습관도 고치고 있습니다. 뭐 딱딱한 거 씹는다든지 제가 뭐 집중하고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악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의식적으로 나 이 악물고 있네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 개선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갈이 때문에 피곤했던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 1박 2일로 여행 가면 친구들이 잠 못 자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어요. 턱에서 소리가 나십니까? 아니면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턱관절 이상을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턱이 보내는 경고음. 더는 방치하지 마시고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턱관절 질환은 현대 사회를 들면서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현대 사회에서 증가한 이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턱관절 질환의 대부분의 치료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증상이 있다거나 하신 경우 가까운 치과나 치과 병원의 구강외과나 구강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은 저작 기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리고 또 이것은 삶의 질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건강한 턱관절과 함께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